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자, 쫙 나와 있는 뉴스 보시면요. 구글 기사입니다. 구글에 제가 이 윤석열을 검색을 했습니다. 했더니요. 이런 게 나타납니다. 윤석열도 건국전쟁 호평 역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참 여기 검색할 때 제가요. 윤석열 건국전쟁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두 개 같이 묶어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쿠키뉴스 윤 대통령 건국전쟁 호평하자 야당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하다. 심지어는 극우 유튜브들에게 넘어갔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자, 자유일보 당연히 이제 윤 대통령 건국전쟁 호평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나갔죠. 역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다.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동안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꾸로 읽었던 그 역사, 뒤집어진 역사, 왜곡된 날조된 조작된 역사, 거짓된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거죠. 자, 쭉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만 이런 것도 있어요. 윤 대통령도 건국전쟁 호평하자 민주 극우 이념에 먹혀버렸나 이러면서 아주 맹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또 하나의 이슈를 만들 것 같아요. 민주 건국전쟁 호평한 윤에 대해서 아예 극우 이념에 먹혀버린 것인가. 여권 건국전쟁 관람 열풍, 야당 이 민주주의 역사 부정 발건. 민주주의 자체가 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만 거짓 위에 써 있는 민주주의는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요, 상당히 대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가공의 실체 위에 써 있는 그런 기둥이 몇 개 있습니다. 뽑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거짓된 왜곡된 역사적 날조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나라가 온전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위에 서 있는 민주주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짓을 일단 바로 잡아야 되고요. 기둥을 뽑아야 됩니다. 새로운 기둥을 세워야 돼요. 자, 이승환 다큐 건국전쟁이 지금 현재 40만을 향해서 이제 치솟고 있습니다. 50만은 뭐 이제 가볍게 돌파할 것 같고 이제 조만간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터질 겁니다. 저들이 아마 경악할 겁니다. 그 경우와 1000만보다도 다큐 100만이 힘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 경우와 그거 본다 해서요. 전부 뭐 좌파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젊은 층이 문제인데 10대, 20대, 30대 이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사실 서울의 봄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할까 사실 저도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요. 그 고개척 MZ들이 주로 이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제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6대4 정도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카리스마의 주인공이구나. 그 영화에서는 악당으로 그리려고 했지만 악당처럼 만들었죠. 만들기는. 그렇지만 실상 그때 그 시대 상황 자체가 전두환이라고 하는 저런 절대 카리스마가 필요했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MZ세대들은.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느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글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상황이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입니다. 그리고요. 그 영화를 보고 전두환을 더 악마화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많은데 그건 원래 좌빨들이에요. 원래 좌빨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층만 딱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 다른 세계의 그 잔인한 독재자들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고 무능했죠. 또 그 사람들은 나라를 전혀 발전시키지 못한 그 독재자들 수없이 많은 독재자들에 비해서는 아주 다르구나. 결이 다르다. 나라를 구한 대통령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 서울에 보면요. 정치적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달라요. 이 다큐멘터리 이 건국전쟁은 이건 진짜 사실에 기반한 거잖아요. 저들이 극우 뭐 어쩌고 저쩌고 황당무계하다. 이제 이재명 입에서도 말이 나올 겁니다. 이재명은요. 그동안 쭉 이렇게 한 달 뭐 2달 이렇게 지내온 과정을 살펴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거론을 안 해요.
내가 왜 그 사람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절대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을 계속 때립니다. 공격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선거 구도를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지금 만들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건 국민의힘 차원에서 펼치는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 전략 아래 수없이 많은 전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재명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 자기가 불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겁니다. 이미 차기 주자 대선 그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에게 이제 뒤집어진 게 처발린 게 오래됐고요. 벌써 좀 됐습니다. 꽤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를 이 사람은요, 이재명이는 정권 심판론, 용산 심판론, 김건희 심판론 이걸로 지금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만 자꾸 언급하고 부정적으로 거론하고 때리고 까고 하는 거죠. 이재명이가.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마 이걸 계기로 또 극우몰이 할 겁니다. 저들이. 좋다 이겁니다. 이제 한번 제대로 된 이념 논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에서 이념 논쟁을 해가지고 북풍 뭐 어쩌고 할 때 신북풍 어쩌고 할 때 그때까지는 소위 지금 보수 지형에 서 있는 이 정치 세력이 항상 이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뭐 그런 일만 터지면 민심은 중도층 민심이죠. 민심은 그때는 사실 중도가 필요 없는데 보수 세력 전체만 뭉쳐도 50% 가볍게 넘어가는 55% 60% 가까이 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렵사리 그냥 뭐 북풍만 만들어내도 만들지 않아도 뭐 그런 북풍이 터질 때가 많았어요. 저절로. 그게 일종의 이념 전쟁이 되는데 그것만 터졌다 하면은 무조건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선배 정치 세력들이 다 이겼죠. 선거에서 대부분 크게.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게 잘 안 통해요. 그래서 북풍이 사라졌습니다. 북풍 그걸로는 별로 효과도 없고요. 야권이 이제 드디어 지금의 저 좌파들이 드디어 그것에서 벗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새로운 이념 전쟁이 이제 등장하는 게 극우입니다. 극우 프레임이에요. 극우가 있으면 극좌가 있겠네요. 그러나 극좌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좌 프레임 자체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갖고 언론이 극좌 하면서 저들을 공격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극우 프레임은 살아있어요. 극우가 아닌데도 극우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대가지고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정의당 이런 것들이죠. 진보당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들이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거구, 수구 뭐 이런 부패 이런 세력으로 몰아붙이려고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죠. 이거 팩트냐면 팩트 아닙니다. 약간의 팩트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제 조작에 가깝다. 왜곡 날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이냐 아니면 용산 심판론이냐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묶어서 거기 심판론이냐 이 싸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용산만 때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만 때리고 김건희 여사만 거론합니다. 민주당은 요즘 보면요. 그런데 여기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해서 민주당 386, 486, 586 지금 686이 되기 직전에 와 있는데 686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화 이야기도 하고요. 자, 이런 프레임 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전쟁, 구도 대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전쟁입니다. 여기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의 지지율은 한동훈의 완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속시키려면은 설이 끝난 지금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총선 앞두고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가 두세 번 있는데 그중에 한 번이 설 끝나고 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다. 설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된 여론조사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여론대로 끝까지 쭉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죠. 어쨌거나 지금 설 전에 나온 여론조사 대부분에서는 한동훈의 압승 국민의힘의 압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윤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뭐 7% 8% 올라갔습니다. 수직 상승했어요. 이 추세, 이 이제 현재 지지율 상황이 그대로 유지만 된다 그러면요.
저들을 그냥 개박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념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동안 거구 타령하면 이쪽 이제 우파들이 이긴 적이 없어요. 항상 당했습니다. 지지율에서도 손해봤고 결국 선거에서도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전 다르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본 중립층이든 좌파든 그 설사 좌파라고 하더라도요. 오렌지 좌파 정도는 그렇게 뭐 좌파 성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좌파들은 무늬만 좌파, 패션 좌파라 그러죠. 멋으로 하는 좌파들이죠. 멋으로 하는 우파가 생겨나야 진짜 우파 세상이 옵니다. 그거는 달리 말하면 좌파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패션 좌파는 달리 말하면 나도 진보다 그 대열에 들어가는 건데요. 진보는 뭐가 진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조작된 어떤 이미지, 그 조작된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 속에서 건국 전쟁으로 이제 진짜 역사 전쟁, 진짜 이념 전쟁, 진짜 팩트 전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건국 전쟁은요, 총선을 앞둔 선거 전쟁, 정치 전쟁이기도 하지만 제2의 건국을 놓고 다투는 건국 전쟁입니다. 진짜 건국 전쟁이에요.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 전쟁을 한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가서 판판이 그동안 깨졌고 부럽기만 했던 그 문화전쟁. 문화전쟁에서 우파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쪽 세력이 이긴 적이 없어요. 문화전쟁을 주도적으로 펼친 적도 없어요.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했죠. 드디어 이 문화전쟁에서도 서울의 봄대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전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영화라는 그 매체. 한쪽은 진짜 극영화지만 한쪽은 다큐죠. 영화관 상영자 숫자로도 싸워보고 그리고 그 영향력, 효과 면에서도 한번 싸워보자.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아무튼요, 윤석열 대통령도 호평한 이것. 자, 이 일로 인해서 저들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극우몰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그 중심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진실을 담아낸 작품, 이렇게 또 말했고요. 건국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각자가 방향을 잡았고 6.25 전쟁 이후 나라가 망할 뻔한 것을 각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나라를 잘 지켜서 자유와 번영의 나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의지를 꾸준히 나타내 왔습니다.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족 선각자들이 뉴욕을 기반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라고 그 당시에도 이미 발언한 바 있고요. 지난해 11월에 낸 개인 명의로 이승만 기념관 그 건립에 5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김덕영 감독의 영화 건국전쟁은 개봉 12일 만에 누적 관람객 30만 명을 돌파했지만요. 오늘이 14일째가 되는데 지금은 4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40만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30만대 후반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에 비해 지난달 10일 훨씬 더 일찍 개봉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다큐 영화 기리의 김대중은 12만 관객을 넘은 상태에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거의 숫자가 이제 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13만 이하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리의 조국도 이미 넘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기리의 조국이 33만인가 그런데 31만입니까? 그것도 이미 끝났잖아요. 그거는 상영이. 그래서 이 정치인을 다룬 다큐가 극장에서 상영된 것 중에 이제 이것이 기록을 세우고 있다. 기적을 만들고 있다라고 건국전쟁이 그래서 대단한 영향력과 효과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다. 이걸로 우파가 총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현재 이 건국전쟁 영화를 놓고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예인들도 일부 가담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 묶어서 이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힘 있는 발언, 용감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영화 관람을 직접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게 하나의 또 정점을 찍겠죠.
그런데요, 윤석열 건국전쟁을 이제 검색하니까 이런 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윤석열 그 자체만, 이름만, 윤석열 대통령 이름만 딱 검색하면 구글에 어떤 게 뜨는가 하면 이게 뜹니다. 놀라운 게요. 구글은 이거 자신들이 편집을 하지 않거든요. 실시간 순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AI가 자동으로 편집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시간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윤석열 이렇게 검색하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8개잖아요. 전부 뉴스가 7개입니까? 단 한 개도 긍정적인 기사가 없어요. 심지어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전쟁 위기 피하려면 윤석열 정권 바꾸고 한미 동맹 파기해야라고 한다라고 하는 저들 좌익들의 주장, 이것을 기사화한 것이고요. 진보당 윤희숙 민주진보연합 참여 결정 윤석열 정권 퇴행 막아야 이런 게 있고, 진보당 민주연합 합류 야권 분열 필패 연합정치 필성, 저들 좌빨들이 전부 범진보라고 하면서 하나로 뭉치더라고요. 자, 이런 걸 보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도 이런 자유통일당이라든가 자유민주당 등 아니 우리 공화당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걸 하나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되면 진짜 빨갱이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보니까 진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천안함 광우병 괴담 세력도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대모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박서군이 있죠. 대머리. 그 대머리로 알려진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박서군이까지도 여기 지금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라고 하면서 여기 6인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박서군이도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자, 홍익표, 윤석열, 한동훈 등 정치검사 청산 대상 1순위, 시민단체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한동훈 고발, 윤 대통령의 판단 미스와 역사의 무거움, 박근혜 뇌물과 연결 짓는 데 현안, 박영수 윤석열 특검 팀 수사 불만 표시, 단 하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래도 중립적인 기사도 없어요. 전부 어떤 비난을 하기 위한 까기 위한 이런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기사로 많이 도배가 되었고 많이 나타났고 그나마도 이런 기사가 조금 조회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구글 AI가 자동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비난한 것처럼 또 이런 식으로 기사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은 회고록을 지금 뭐 그 낸 과정에서 어쨌거나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역사의 어떤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중동 같은 이런 데서는 저런 뉴스를 특히 중앙일보는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내고 있습니다만 특히 조선 동아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언급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은 그 나름으로 이유가 있겠죠.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것 이유도 있겠지만 선거 앞두고는 저 이야기가 너무 불거지면은 제가 볼 때는요 결과적으로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역사 바로 세우기 저는 진실 찾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처를 이렇게 덜 주는 게 아닙니다. 덮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슈를 자꾸 끄집어내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소리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내부 총질 분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입장은 서로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총선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목표 아닙니까? 자, 이것을 위해서요. 저들이 범진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범우파 연합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하나만 딱 세워버리고 나머지는 뭐 그들도 안 보게 되면은 이건 사실 최상의 전략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 주장이 되어 가지고 반반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번에 아스팔트 세력들 우파 운동 세력들도 많거든요. 그들조차도 지금 예민되지 않고 같이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비례정당에서 약 한 20석 정도 만들어내면요. 그 사람들도 한 10명 정도 당선될 수 있잖아요. 뭐 반반 이렇게 나눈다면요. 국민의힘 반, 나머지 이제 우파 운동 세력 혹은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이런 세력들이 그 또 한 10명이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면 얼마나 서로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 이번 주에
건국전쟁 영화 관람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념 전쟁, 역사 전쟁을 할 준비하십시오. 이미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